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48세에 된 남성입니다. 이분이 지방에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지금 고민이 뭐냐면 부인하고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분의 결혼 생활을 보면 좀 불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결혼을 해서 2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한 15년 정도 떨어져 살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지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럼 여자가 시집을 와서 그 일을 같이 도와줘야 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를 본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시골이고 서울에서 시집 온 여자가 잘 적응을 하질 못했나 봐요. 자식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가족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자가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가족을 봐야 되니까 주말 부부가 돼버린 거죠. 그 이후로 15년 동안이나 계속 떨어져 살았는데 아무래도 떨어져 살다 보니까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년 병진월 갑오일 경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주를 볼 때에는 목화토금수 오행을 보고 어느 오행이 많은가 그리고 없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분처럼 하나씩이라도 있잖아요.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강하지만 다른 오행도 한 개씩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갖출 건 다 갖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주 원국에 오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을 받아서 깨진다거나 그럴 때에는 자기 역할을 잘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행이 있을 때 그 오행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시면은요. 우선 여자운을 봤을 때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나란히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지를 포함해서 두 개가 나란히 있을 때 이럴 때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렇게 일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기운이 재성운이 나란히 두 개가 있을 때에는 여자가 나란히 두 명이 서 있는다는 뜻이니까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여자의 운을 볼 때에는 사주 원국에서 재성운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갑오일주에서 오화가 배우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오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흘러가는 대운에서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여자가 있을 때 그 여자하고 나하고 궁합까지 보셔야 됩니다. 갑오일주에서 오화가 배우자궁인데 이분이 31살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축대운에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때 하고 이제 개축대운에 결혼을 해가지고 2년 지나서 떨어져 살다가 38세 임자대운까지 계속 떨어져 사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개축대운이 축오 원진살입니다. 38세 임자대운이 좌우충이에요. 원진살하고 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성운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몰라요. 어차피 지지라는 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지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지지충하거나 원진살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맞죠?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할 때 20대라든가 30대 40대까지 이때에 들어올 때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한 5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때요? 자식들이 다 컸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나 여자 입장에서나 남자는 좀 덜한데 나이가 들수록 여자가 더 필요하니까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애들이 다 컸어요. 내 나이가 한 50 정도 됐고 그런데 남자가 이혼을 하자 그래요.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이러면서 이혼할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지금 애들 이렇게 키웠으니까 재산은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애들이 나랑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한 20%나 30% 갖고 나머지 80%나 70%는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이혼하면 남자는 이제 알거지 되고 여자만 좋은 거죠. 나이가 들어서 애들이 컸을 때에는 남녀 관계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젊었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애들은 어린데 뭐 양육비는 얼마를 줄 거냐, 애는 누가 키울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다는 거죠. 이 결혼을 했을 때 대운서부터 계속 이성운이 안 좋아졌다는 거, 이것은 이분 대운에 있어서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의 대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신의 대운은 괜찮다고 봐야죠.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주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사주가 어때요? 신약한 사주죠. 일간인 목기운을 도와주는 오행이 개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약한 사주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수기운과 목기운이 용신운입니다. 용신에 해당하는 목기운과 수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다만 지지가 우하니까 20년간 이성운은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제가 이성운하고 다른 운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성운이 안 좋으면 어때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하고 사이가 아주 나쁘고 이혼하려고 막 하고 그러겠을 경우에는 어때요? 집에 들어가서도 평안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부인하고 얼굴 붉히고 집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성운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봤을 때는 지지가 충하는 38세서부터 47세까지 대운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봐야죠. 돈은 번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용신운이 수기운인데 위아래로 수기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봐야죠. 일단은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내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복잡해지죠. 이혼을 했을 때 애들을 누가 키울 것이냐. 남자분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부인에게 맡기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자식운에 있어서는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경금이 여기에 있는데 갑경충이 되고 있습니다. 관성운에 의해서 내가 충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식운에 의해서 내가 극을 당하니까 자식운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죠? 당연하죠. 결혼하고 나서 2년 있다가 15년 동안 떨어져 살았으면 계속 애들하고 주말에만 봤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하고 인연이 좀 멀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애들이 주로 누굴 따라가요? 엄마를 따라가죠. 떨어져 살면서 누구랑 살았어요? 엄마랑 살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엄마를 따라가요. 이혼을 했을 때 이 남자분의 자식운을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관성운이 충을 받기 때문에 자식운이 안 좋다 이게 아니고요. 화기운이 3개나 됩니다. 상생삼각관계에서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하죠. 불이 쇠를 녹이잖아요. 지금 이 사주에서는 관성운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성운이 월지에 있다. 그러면 좀 다르죠. 일지나 월지에 있다면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주와 월주의 영향력이 시주와 연주보다 훨씬 강합니다. 시주에 딸랑 하나 있거든요. 관성운이. 그런데 충을 받고 있고 화기운에 의해서 극을 당하니까 이 사주는 자식운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아빠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자식과의 인연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신의 대운은 괜찮아요. 특히 이전의 10년에 비해서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대운이 괜찮으니까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을 한다. 충분히 가능하죠. 58세 경술 대운을 보면은요, 천간은 갑경충이 되면서 인호술로 화기운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사주왕국에서 관성운에 의해서 충을 받고 있는데 대운에서 또 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기신인 화기운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58세서부터 67세면 애들이 다 크겠죠. 그때는 다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분이 자식을 나타내는 경금이 하나는 있지만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50세, 51세 이때의 1년운이 상당히 좋거든요.
50세쯤에 재혼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재혼을 하면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올해 1년운이 경자년인데 천간지지 충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내년이 축오 원진살이에요. 1년운이 이렇게 안 좋다는 점에서 올해에 부인하고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내년이 원진살이니까 올해나 내년에 부인하고 완전히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혼하더라도 현재의 대운이 이제 좋아지니까 앞으로 10년간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갖고 충분히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일단은 이 수기운의 영향력이 57세 신의 대운까지는 가니까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57세까지의 운의 흐름이 비교적 좋다고 봐야 되고, 다만 지지충이 발생하고 원진살이 형성이 되니까 이성운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운이 올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부인하고 올해나 내년에 이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 남자분이 자식운이 좀 약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8세 된 남성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여러 가지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